수강생이 10명이에요? 네, 10분. 오늘 한 분 더 추가하셔서. 네, 10분 오셨고. 자, 오늘은 유니 짜장면만 이제 자격증 요리에 들어가고요. 멘보샤는 이제 자격증 이쪽으로 오셔도 돼요. 조금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가 그쪽으로만 너무 치중돼 있어. 자, 멘보샤는 그냥 일반적인 요리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니까 크게 뭐 이렇게 센치나 이런 것들 개의치 않고 그냥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취향에 따라 이제 하셔도 되니까. 선생님 멘보샤에 레몬 의지 하나. 자, 그러면 먼저 유니 짜장면부터 볼게요. 자, 유니 짜장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어요. 다재롭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짜장면에 비해서 다른 고기가 나오고요. 얘네 센치도 지금 여기 나와 있죠. 0.5에서 0.5cm로 맞춰달래요. 근데 얘가 사실 나중에 짜장 소스에 버무리고 나면 잘 안 보여요. 몇 cm로 썰은지는 잘 안 보일 텐데 만약에 얘보다 너무 크게 썰으시면요. 사실 이름 자체가 유니 짜장에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가 잘 익지 않게 되면 그렇게 오래 끓이는 짜장면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센치를 조금 맞춰주시고 그냥 고기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그거에 맞췄어요. 같이 먹는 이제 식감을 같이 맞춰준 거죠. 다른 짜장면이 고기가 좀 약간 덩어리째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른 고기를 쓴다는 건 얘가 익었을 때요 한 0.5cm 정도 됩니다.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파하고 호박이랑 모든 센치나 이 두께들이 그 맞춰줄 수 있게 웨지로 웨지. 자, 그래서 맞춰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 보니까 끓는 물에 삶은 다음에 찬물에 헹구고 다시 데치래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면발이 이제 글루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제 밀가루 단백질이 이제 글루텐인데 얘는 소금을 만나면 조금 더 강한 힘을 내고요. 충격을 많이 주면 조금 더 많이 강한 힘을 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사지 하실 때도 왜 목욕탕 가면은 항상 거기서 맨날 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한 3-4시간씩 냉탕 들어갔다가 온탕 들어갔다가 찜질방 사우나 들어갔다가 또 냉탕 들어갔다가 그럼 탄력이 생겨요. 이 마사지 하실 때도요 마찬가지로 얼음 찜질 한번 하시고 또 따뜻한 물로 이렇게 하시면요 피부에도 탄력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면발에도요 탄력을 주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한번 삶으셨다가 찬물에 그냥 헹궈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헹궜을 때 뭐가 나오냐면 전분질이 다 빠져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냉면 있죠? 얇은 면, 냉면 같은 거 이렇게 삶고 나서 이걸 제대로 헹구지 않고 여러분들 드시면요 그 전분질이 그 뭐라 그러지 면에 다 코팅이 돼서요 그게 입감에 자꾸 남아요. 그래서 냉면집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면 삶는 기계통이 되게 중요해요. 빠르게 삶고 아예 얼음물에 담가서 면을 헹굽니다. 면발에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발에 충분하게 탄력을 주시고 그 차가워진 상태로 짜장을 보일 수는 없으니 다시 한번 먹기 직전에 제출하기 직전에 짜장 소스를 붓기 전에 뜨거운 물에 한번 샤워를 시키라는 거죠. 그때는 익힐 필요는 없는 거고 데워만 두시면 돼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살짝 넣어서 이제 그릇에 담아주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짜장 소스를 부어주는 건데 자 춘장이 이제 중요한 게 자 여기 나와 있죠. 요즘 이제 시판 아마 춘장을 파는 데는 거의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 일반 마트에서 가루는 많이 팔아도 춘장을 이제 자주 많이 팔지는 않는데 사실 깊은 맛을 내려면 춘장을 쓰셔야 돼요. 이 춘장을 기름에 약간 태우듯이 볶으셔야 돼요. 요 기술 하나가 짜장면을 얼마만큼 맛있게 하냐 못 만드는 집이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춘장을 쓰는데도 조리사가 얼마만큼 진짜 땅을 뻘뻘 흘려면서 화덕 앞에서 기름에 잘 볶았냐에 따라서 이 기술이 달라지는데 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탄 게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앞만 쳐다보고 있어도 얘가 탄 건지 그죠? 안 탄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요게 기술이 익혀지려면 춘장 100번은 볶아봐야죠. 볶아봤을 때 이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춘장이 볶아졌다는 냄새가 양파 구워준 냄새처럼 우리 고기 구운 냄새는 금방 하잖아요. 우리 아래층에서 고기 구워도 제가 우리집에서 알고 있거든요. 이 밑에 지금 고기 구우는구나. 그 냄새가 알 정도로 춘장을 볶으면 그 향이 나와요. 그 향에 따라서 춘장이 얼마만큼 볶아지는 거를 따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식 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거 보면 없을 거예요. 이만큼은 먹는데 요거 갖고 볶다 보니까 바닥이 조금만 눌러붙어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태우지 않게 그래서 기름을 좀 많이 씁니다. 넉넉하게 쓰셔서 저는 한 120도가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공부하다가 이게 찾아보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180도 이상까지 이제 볶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한 120도 아래로 근데 온도계를 재보는 건 아니지만은 감각적으로 기름의 열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센 온도로 볶지 않게끔만 이제 주의하셔서 얘의 특이한 그 춘장의 볶은 향을 주시고 씁쓸한 게 남아있어요. 춘장 자체가. 그래서 그걸 날려버리셔야 돼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짜장면 좀 집에서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럼 춘장을 그냥 물에 개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짜장면을 먹으면요 씁쓸한 향이 남아요. 그게 춘장을 볶지 않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혹시나 이 춘장 같은 거 쓰시면요 얘를 미리 볶아놓으세요. 이만큼씩 볶으면 너무 힘들잖아. 저도 이제 아예 한 팩을 볶아놓거든요. 한 팩을 볶아놓고 냉장고에 넣어놔요. 기름을 만난 거기 때문에 3팩할 수 있으니 냉장고에 넣으셔야 되거든요. 짜장면 만들 때, 짜장면이나 뭐 이 짜장 덮밥을 만드셔야 되고, 아니면 저는 떡볶이 할 때 제일 많이 써요. 고추장에다가 얘 한 숟가락 넣으면 조금 특이하게 신당동 떡볶이 맛이 나더라고요. 신당동 떡볶이 맛이 춘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볶아 놓으시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해주시면 되니까, 아마 얘를 제대로 볶아서 드시다 보면은 가루 춘장은 아예 이제 안 맛나실 거예요. 맛이 완전 다릅니다. 이제 볶아진 거하고. 그래서 춘장 기술을 조금, 볶아지는 기술을 조금 이제 아예 보이셔야 되고. 자, 오이채 올려놔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오이채 지금 요구사항 보니까 센치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그냥 맘대로 쓰시면 돼요. 너무 많이만 안 올리시면 돼요. 이제 그냥 꼭 돌려깎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어슷하게 쓸어서 길이가 일정하게 해서 위에다가 올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거 30분이잖아요. 조금 그렇게 크게 어려운 과정은 없을 거예요. 다른 자격증이랑 혹시 다 비교를 해서 보시면 한식에 비하면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죠, 요구사항이. 한식 같았으면 지금 오이의 두께와 센치까지 알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면을 뭐 어떻게 해라, 탄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여튼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 지금 여기는 지금 보면은 좀 간단, 그나마 이건 요구사항 긴 편이에요. 최근 메뉴라서. 이거 추가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멘보사는 재료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재료가 요거예요. 되게 쉬워요. 그냥 새우 으깨서요. 비린내 나지 않게 양념하시고 식빵 사이에 넣고 튀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낮은 기름에서 들어가고 점점점 센 온도에서 뺍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하시면 식빵 물자마자 기름 쭉 나올 수 있거든요. 거꾸로 하시지 않고 절대로 낮은 온도에서 점점점 항상 튀김이라는 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올 때 센 불이어야 돼요. 들어갈 때보다 항상 나올 때 센 불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르고 센 불에 넣어서 어머 식빵이 색깔이 난 거예요. 그럼 불 줄이겠죠. 그럼 새우가 있다가 안 익어요. 새우가 잘 익지도 않을 거고요. 기름에 다 식빵이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먹을 때 식감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지금 들어갈 때는 식빵조차도 색깔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1분이 지나도 식빵이 색깔이 안 나고요. 새우만 점점 익히는 거예요. 새우는 한 70도 돼도 익잖아요. 그래서 새우만 먼저 계속 익히시고, 그 다음에 열을 점점점 세게 올려서 나중에는 180도에서 꺼낼 거예요. 그쯤에는 식빵에 있는 기름을 완전히 빼게 해서 이제 만들어주시는 게 이제 멘보샤라는 거 해주시고, 자, 이거는 이제 뭐 크게 자격증 요리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맛을 충분히 내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레몬도 드리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뭐 응용을 하셔도, 고추를 다져 넣어도 맛있고요. 야채를 좀, 이제 야채 안 먹는 아이들은 뭐 당근 같은 거 채 썰어서 넣어도 맛있고요. 청양고추를 좀 다져 넣어도 맛있어요. 실파 같은 거 좀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파슬리 가루 같은 거 좀 이렇게 병영하셔서, 저는 절대로 뭐 좀 기계 있어요. 레시피를 다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그때를 절대 안 해요. 제 방법으로 바꿔요. 무조건. 제 스타일로. 그리고 항상 요리하시면요, 아, 오늘 뭐 먹어야지 하고 그 재료를 다시 다 사시면요, 사 먹는 게 싸요. 외식하는 게 훨씬 싸요. 근데 항상 요리는요, 내가 오늘 이걸 먹어야지 해서 이 재료를 사시는 게 아니라, 냉장고를 열어서 이 재료가 있으니까 이걸 해 먹어야 된다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병영할 줄 아셔야 돼요. 약간 비슷한 맛을, 꼭 거기에 들어있는 재료를 쓰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제가 슈퍼를 갔는데 매실청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 레시피를 본 거죠. 매실청을 찾아야 된대요. 인터넷에 자기가 그걸 요리를 하려면 젊은 세대기더라고. 그걸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저 같으면 만약에 슈퍼 갔는데 매실청이 없다 그러면 다른 걸 응용해서 쓰겠죠. 뭐야, 저희는 지금 뭐 집에다가 뭐 다른 거를 많이 담가 놓으니까 뭐 응용해서 쓸 수 있겠지만은, 그럼 이제 초보자분들은 제일 뭐냐면 그 재료가 없으면 못 해요. 못 하는 거. 아예 그 재료가 다 있어야 돼. 모든 재료가. 그래야 이제 요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항상 요리는 조금 병영을 하시고 변경을 해주셔야지 요리 하시는데도 좀 재밌을 거고, 더 이제 식자재도 조금 더 코스트도 많이 낮출 수 있고, 이게 조금 더 앞서 나가면 여러분들이 메뉴 개발에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가게를 해요. 포장마차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동네 조그만 호프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메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가고 있는 메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탕수육을 팔고 짬뽕을 팔아요. 그럼 짬뽕에 들어가는 해물이 있을 거고, 탕수육에 들어가는 돼지고기가 있을 거고, 양파가 있을 거고, 마늘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메뉴 개발을 아예 엉뚱한 걸 해버리면, 닭고기를 써버리면 얘를 사야 되잖아요, 코스트를. 근데
항상 이 짬뽕을 팔고 탕수육이 파면 돼지고기와 해물이 있고 야채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 다른 요리를 만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코스트가 안 나가는 거거든. 그래야 실제로 손질도 안 나가고 재료비를 아끼면서 내가 마진도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요거를 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